안녕하십니까. 출발 중심 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4년 내 가장 낮은 실업률, 미국에서 고용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7.5%를 기록했고 신규로 늘어난 일자리 숫자도 16만 5천 명 이상을 훨씬 웃돌았는데요. 이 같은 미국발 고용 훈풍이 우리 증시까지 불어왔네요. 코스피는 1980선을 찾았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합니다. 근데 현물보다는 선물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화학, 해운, 조선, 정유 등 낙폭이 컸던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는 다소 조용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닥도 출발은 좋았으나 현재는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고 있는데 코스닥의 상승률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의 주요 코너들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시각 자세한 수급 상황부터 들어봅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사는데 이상합니다. 4월 그러고 보면 마지막 거래일에도 외국인들의 선현물 동반 매수세가 있었는데 그날 선물만 굉장히 많이 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말까요? 일단은요, 오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랐던 지수 때 최고가가 얼마였죠? 지금 종합지수가 1983포인트, 18포인트 정도 상승했었는데요. 오늘 선물로 치면요, 259라인, 즉 그래서 오버로 260라인을 넘어가서 안착을 하면요, 이번 옵션 만기일 때 지난주 세팅했던 메이저들의 포지션이 다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10포인트 이상의 상승을 지켜낼지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선물 오늘 많이 사긴 하지만요, 사서 끌어올리고요, 현물을 많이 사는 모습은 안 보이는데요. 역시 현물 또한 종가 기준으로 순매수가 잡히는지, 그리고 이번 목요일 만기 날요, 사실 뱅가드 물량이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그런 루머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대체적으로요, 전반적인 상승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중국 관련주들이 뭐 조선 철강 기계 업종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를 많이 올리려면요, 전차 군단을 올렸겠죠.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0.5%, 현대차, 보합, 기아차 0.7%, 그리고 지난주에 방어를 했던 강했던 통신업종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만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 빼고요, 나머지 가대낙폭 업종들 올리다 보니까 지수는 소폭 상승이 나오지만 지수 관련주들을 올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외국인 수급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지수가 상단에 지난주에도 역시 말씀드렸지만 오버 액션으로 치면은 1970 라인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 이상은 2000선 이상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올렸지만요, 만기 날까지 아직 3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만기날 금통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금리 인하할 것이냐, 결국에 동결할 것이냐. 뭐 사실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주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10개월 만에 이번에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채권 시장이 지난주 요동을 좀 쳤었는데요. 사실 김중수 총재가 결국엔 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서 지지난주에 있었던 거기에서 작년에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2번이나 인하하셨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봤었을 땐 선진국의 유동성 정책이 계속 펼쳐지는데 우리가 왜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발언들을 한 걸로 봤었을 땐 금리 동결을 사실 예상하지 않겠냐, 말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요, 좀 넘어가 봐야 되지 알겠지만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코스피 시장이 좀 더 훈풍을 단기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기본적인 어떤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것은 역시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그런 이슈들이 이번 주에도 역시 산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한미 정상회담 있죠. 뭐 최근에 어쨌든 이슈 지수를 압박했던 북한 요인부터 해가지고요,
어떤 경제, 무역 관계들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한미 정상회담도 이번 주에 상당히 큰 복병이 될 수 있고 내일 호주에서요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최근에 역시 지표들이 안 좋았는데 이런 것들 상당히 역시 지표에 의해서 많이 시장이 변동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무엇보다 국내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옵션 만기를 겨냥한 메이저들의 포지션 그 작업이 지난주에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코스피 200 기준 252에서 한 257 대신 255 라인이 가장 좀 유력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유력한 라인에서 2.5포인트가 올라갔거든요. 한 단계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콜 미결이 빠지지만 많이는 안 빠집니다. 풋 미결은 대거 매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역시 상당히 누적적으로 보여서는 위로도 제한되어 있고 아래로 오늘 풋 미결이 많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제한적인 흐름. 결국 이러면 지수 상단에 조금 올릴 수 있습니다. 한 1940 라인에서 1970 라인 사이에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좁은 박스권을 이어갈 것이라는 건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속내를 좀 표현하면서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 만기주인데 우리의 수급을 잘 체크해라. 말씀하신 선물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물 부분을 쇼커버해서 지수 상단을 더 올릴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선물 부분에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갭상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가 기준으로 지키느냐 아니면 못 지키느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물 쪽에서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는데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죠. 1000억 정도가 들어오고요. 외국인 267억, 기관 500억 사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수급은 좋습니다. 대신 근데 기계적인 물량이라는 거 그런 점을 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기관은요 만기주인데 역시 잘해보자. 그거에만 집중하면 된다. 기간은요 역시 메이저들과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지수를 크게 올리면 역시 손해가 많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물 쪽 매도가 외국인 매수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물을 사들이고 있고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요 대형주보다 올해 중소형주 코스닥이라잖아 사보는 거야. 지난주부터 계속 유독히 개인이 많이 달라붙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에서 어떤 보조 지표들이 가열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런 점에 봤었을 때는 상당히 역시 이번 주도 코스닥도 계속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옵션 만기 앞두고 의외로 강한 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일단은 인정하셨는데 그렇다면 코덱스 인버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오늘 이 화학주를 비롯한 경기민감 낙폭과대주의 반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중국 지표도 이번 주에 나온다면서 종합적인 전략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앞서 호주의 어떤 통화정책 회의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요. 중국에서요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PPI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다 발표가 되는데요. 언제 발표되느냐?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날 또 발표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그날 한국은행의 금통이 금리 결정돼 있고요. 상당히 미국 금요일날 고용시장이 호재가 돼서 달러 강세, 엔화 약세 그리고 유로는 지금 이도저도 아닌 어쨌든 강세라고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환율의 흐름과 경제 지표들이 지금 선진국과 이머징의 증시를 차별화 계속 시키고 있다는 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미국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마지막에 드릴 때 S&P 500 지수 1600 시대가 열리냐 했는데 1600이 돌파가 됐죠. 다우지수 15000 새로운 시대가 미국 증시에서는 열리고 있습니다. 1995년인가 6년인가요? 그 IMF 터지기 전에 미국 증시가 강세를 엄청나게 보였을 때 2배 이상 올랐을 때 한국 증시가 내내 떨어지는 모습 그런 디커플링 장세도 과거에 있었다는 점 그런 점과 지금의 장세를 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지금은 환율에 의한 흐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디커플링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건 외국인 수급이고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국내 시장에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은 문제죠. 외국인 오늘도 적극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계 물량 외국인 기관이 나눠서 들어오는 거 말고선 적극적인 매수세가 없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를 올리려면은 그동안에 강했던 전차 군단을 왜 올리지 않겠습니까? 옵션 만기라는 변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이슈 역시 문제가 상당하다는 거.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금리 인하를 안 하면은요. 채권 시장에 이런 상당히 유동성이 채권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금리를 인하를 해서 저금리 시대로 가면
외국인 유동성이 오히려 더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즉 단기적으로 시장이 주식시장의 호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 그런 것을 같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금요일에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고요. 오늘 밤에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의 드라기 위원회 연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리 인하 이후에 마이너스 금리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역시 총재들 의견, 중앙은행장들의 어떤 인터뷰에 의해서 지수가 많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오늘 갭상했다면은 굳이 들어가는 위험은 감수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한 1970선 조금 오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1972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10포인트 오버가 됐고요. 결국엔 오늘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200 기준 260 라인 즉 지수를 보면 1995포인트거든요. 위로 20포인트인데요. 이 위로 만기 전까지 한번 오버액션이 나온다면 무조건 매도를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치면을 먹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탠스는요, 여전히 인버스 쪽 오늘 추가적으로 다시 더 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물 관련주들, 가대 낙폭주도 올라오지만 자율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 반등 때 좀 무섭게 오늘 3%대 4%대 오른 종목을 따라 붙는다. 그러면은 유세 시장에서 물리기가 쉽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개인들 항상 심리를 좀 안정하면서요, 내게 아니다, 이런 생각도 가지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외로 강한 장이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인버스 쪽 강조해 주셨는데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의 종합 전략 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옵션 만기 있는 주기 때문에 또 선물 쪽 동향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략까지 챙겨드릴게요.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들 선물 굉장히 강하게 사네요. 네, 현선물 동반해서 이제 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어제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의 날이었다라면 오늘은 어른들의 좀 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화답을 하고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만기주의 변동성이 이번 주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시장은 상승마디가 하나 더 남았다. 지나고 나서 뒷북 때리지 말자고요. 치사하게 시황 얘기할 때는 제대로 흐름을 보고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았다라고 강력히 얘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출발과 함께 전반적으로 학습 효과에 대한 반대 포지션 쪽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 쪽으로 나왔고 그 수급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출발과 함께 개인들 부분에 대해서 선물 쪽에 매도 압박 부분이 확대가 되었었고 그 여파 속에서 외국인들이 공격 매수를 잡았습니다. 그 부분 속에서 시장이 오히려 반대 디커플링 현상도 위쪽으로 좀 열어줬고요. 상승마디가 하나, 상승의 변곡, 레인지가 하나 남았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짜내면서 위쪽으로 좀 올려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을 일단은 터치 여부를 한번 오늘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시장과 함께 콜옵션 쪽에서는 개인들의 매수가 확대되기보다는 오히려 정리 쪽에서는 관망 포지션이 들어왔었고 풋옵션 쪽이 좀 강화되면서 매수가 좀 들어왔었죠. 그것이 지금 급속도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분위기로 본다라면 결국은 해외 증시의 훈풍 부분도 남아있는 상태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수급 주체 쪽으로 봤을 때도 한 마디, 상승 마디의 변곡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꾸준하게 유지시켜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으로 한번 보면요. 베이시스가 확대가 되면서 시장에 영향력을 갖고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의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위쪽으로 슈팅을 강하게 아예 이제 모두가 다 웃을 수 있는 상승 쪽을 가려면 동반해서 지수 연동된 종목군들이 다 가야 되는데 몇 종목은 지금 밀어서 조정 부분을 눌려주고 있고 나머지로 올라가고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선물과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현재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쪽이 뭐냐면 바로 이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 쪽이 제가 출발과 함께 빠르게 매수로 좀 돌아와야지만 비차익이 밑에서 땡겨주면서 같이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영향 속에서 지금 시장은 현 선물 쪽에서 프로그램 영향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금일 대응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앞에서 수급적인 측면에 보셨던 이 개인들 부분이겠습니다. 개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눌린 매수를 잡자라는 의견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오늘 위쪽 고점을 한 번 더 강하게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지겨우니까요. 위쪽 상단에 61위평 핑계를 댈 테고요. 또는 1970포인트, 80포인트 얘기를 할 테고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시황을 잡는다라면 1995에서 98, 즉 2000포인트 앞자리 잡으면 안 된다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제 표현을 따라 하겠죠. 그런 부분 속에서는 개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될수록 눌린 매수 전략을 잡자라고 과감하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차트장으로 보면 3분봉 갭 보정 차트입니다. 위쪽이 258.60 정도가 이 정도로 설정이 좀 됩니다. 현재 60 정도에서 지금 지지력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반등폭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이제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에 한번 이익 실현, 그 다음에 매도 포지션에 이익 실현이 한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강력히 지지해야지만 추가 반등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열어두시는 지금의 최대 변곡, 오전장 변곡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상단 부분의 자리 변곡점을 지금 놓고 보면요. 위쪽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상단은 259.35가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자리가 출발과 함께 9시 15분권에 오늘의 고점 레인지 두 마디를 남겨두고의 고점이었는데요. 바로 그 위의 고점이었던 259.85를 빠르게 뚫어낼 것으로 저 주쌤도 파악을 했었지만 빠르게 뚫어내는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전량 이익 실현을 일단 해놓고 다시 한번 선물을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위쪽 상단은 하나 더 열려 있습니다. 앞자리는 바뀔 것으로 지금 판단되겠고요. 두 번째 자리 바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견을 하고 있겠고요. 위쪽 상단 259.35 고점 잡고요. 중간 밴드는 258.10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밴드는 257.40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방송을 시작하면서 오늘 저점 이 자리 지켜주면 올라갑니다. 추세 아직 남았습니다. 추세로 매도 잡지 마세요. 매수 잡으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자리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257.40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40 이탈 없으면 아직 상승세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선물시장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80선을 회복했던 우리 시장. 그렇지만 상승폭은 약간 줄어서 1975선 정도이고요. 오래간만에 화학과 건설, 철강 등 경기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 낙폭이 깊었었죠. 이쪽 섹터가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인데 말이죠. 이 시각 현재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는 업앤다운 종목을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먼저 업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풍산과 롯데케미칼 그리고 솔브레인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풍산은 한 5%, 롯데케미칼은 7%대 급등을 하고 있죠. 구리 가격이 두 자릿수로 상승했다는 소식, 풍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역시 오늘 21선을 돌파하면서 화학주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브레인도요, 오늘 그럭저럭 같이 올라와 주는데 반도체 성장성 무엇보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어서 다운 특징주 보시죠. 네, 오늘 남양 유업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검찰의 압수수색 악재도 있었고 그에 앞서서 영업 직원의 욕설 파문도 있었었는데 개파락 출발했다가 현재 낙폭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종근당 바이오는 1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는데 현재 낙폭을 크게 줄이지 못하고 개파락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락 종목인 텔레칩스는요. 1분기에 적자가 계속됐고 적자폭도 예상보다 늘어났다는 소식에 낙폭을 줄이긴커녕 오히려 개파락 이후에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업종목에 대한 대응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보경 대리님 만나러 메리츠 종금증권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업 특징주 분석 들어볼게요. 풍산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풍산 구리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호재에 힘입어서 현재 4.7%, 1250원 오른 27,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구리 가격이 6.8% 정도 상승을 하면서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1분기 풍산의 영업이익도 전주 발표가 됐었는데요. 연결 영업이익이 276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그 낮아진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라는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기존 사업 부문인 방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6%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라는 부분 얘기가 있었고요. 방산 매출 비중은 25%, 이익기업 비중이 50%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돈 가격이 그동안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감익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제 시장은 예상했지만 바닥을 탈피했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세적인 반등을 확인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2, 3일 정도는 더 확인을 해야 되고 적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더 반등을 확인을 해야 되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바닥을 그냥 탈피하는 국면이다 정도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평선이 놓여져 있는 3만 원까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트레이딩 바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오늘 화학주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7.5%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인 글로벌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엔화 약세에 대한 단기 제동과 유럽의 긴축 완화 그리고 글로벌 경기 부양 기조가 추가 확산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지금 확인하는 기조로 좀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가총액의 25% 정도인 소재, 산업재 흐름이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을 주면서 확산 기조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업체로 합성수지, 화성, 기초유분 등 전반적인 석유화학 제품을 연구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반등이 여기서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낙폭과대로서 올라오는 부분이지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이 종목도 강하게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목균형표상 기술적인 매매로서 기준선이 놓여있는 17만 9,500원 선을 돌파를 하는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쌍바닥을 형성하고 올라오는 부분이겠지만 조금 제한적으로 반등 시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중 축소의 기회로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솔브레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브레인 오늘 1.4% 45,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은 올해 반도체 부문의 성장 주목해야 된다라는 리포트,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기존 반도체 부문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제품의 불산에 이어서 2분기 이후 불산 등 원재료 내재화로 수익 구조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 리포트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온수 정수기 부문의 매출 증가도 예상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싱글라스 부분, 즉 반도체 부분 성장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매출액이 싱글라스 부분만 했을 때 30% 정도 전년보다 늘어난 2,400억 수준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주가가 예상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ER 기준 8.3배로 소재업체 가운데서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다라는 부분도 분석을 했을 때는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적 관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45,000원대부터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1차적으로는 고점을 전고점 부분을 넘기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1차적으로 5만 원에서 52,000원 정도 전고점 부분에서 분할 매도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로서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은 거기서부터는 다시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하다. 1차적으로는 52,000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목 분석 들어봤지만 솔브레인 마지막에 분석해 주신 종목이 2분기 실적 전망도 좋고 또 반도체 성장성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강보경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분석은요. 동부증권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남양유업 얘기가 참 많았는데 영업 직원이 대리점주한테 이제 욕설을 하는 그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오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주가도 급락을 했었는데 낙폭을 좀 줄이고 있다죠? 네, 맞습니다. 지금 남양유업의 한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욕설 퍼부으면서 제품을 떠넘기는 내용의 통화 녹취료 공개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아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 서울경찰청이 남양유업 본사 그리고 일부 대리점 압수수색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장 초반 주가는 5% 넘는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네, 우선 지금 주가 반등 보시다시피 이번 이벤트는 좀 단기 이벤트에 따른 조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양유업 주가 하락 시 분할 매수 접근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뭐 검찰 조사 들어간 것처럼 지금 남양유업 피해자 협의회, 그러니까 지금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검찰 고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가지고 CEO 리스크에 따른 추가 조정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그 전까지는 주가의 단기 반등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운 종목은 종근당 바이오인데요. 종근당 바이오가 1분기 실적 실망감에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2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90% 가까이 급감한 모습 보여줬고, 단기 순이익도 7억 2,400만 원으로 뭐 50% 넘게 이제 줄어드는 모습으로 공시했습니다. 3월부터 지금 이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실적 개선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던 모습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실적 급감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실망으로 하락세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운 종목은 텔레칩스인데요. 텔레칩스도 지금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분기에도 지금 적자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1분기 영업 손실이 지금 12억 8,600만 원 적자 지속됐다고 지난 금요일 공시하면서 계속 하락세에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판매 제품 특징상 이제 연말 연초에 이제 수요 발생해가지고 3, 4분기 판매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계절적 특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 회사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12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이 지금 7억 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실적 개선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 개선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다음 종목이지만 그래도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오늘 욕설 파문이 있는 남양유업을 들어주신 셈이 되는데, 그러면 남양유업은 오늘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거지 반등한다라는 얘기신 것 같고, 그에 대한 반사액으로 오늘 오르는 메일유업의 경우에는 그럼 강세도 오늘 단기 강세일 수 있는 겁니까?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라든지 수급 부분에서 52주 신고가가 경신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주가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원래 실적이라든지 수급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랑 별개로도 추가 상승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덤으로 좋은 거다. 예, 메일유업까지 긍정적인 평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동부증권에 계시는 김혜란 연구원님의 분석으로 다운 특징주 얘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앞서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전략을 다시 한번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화면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네, 오늘 김동섭 이사님은요, 이번 주 있는 금통위의 금리 인하를 그래도 기대해 본다라는 의견 있었고요. 오늘 반등하는 화학주 등 낙폭과대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청산, 환매수 나와야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선물 쪽에서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5월 강세장을 기대 한번 해보자라고 하셨고요. 이드코 대표님은 코스피 61선 돌파를 체크하자라고 했는데 일단은 오늘 돌파가 되었습니다. 오늘 갭상승 을 지킬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코스닥은 오늘 현재 금요일날 외국인들 돌아왔지만 다시 양매도로 바뀌어 있는데 코스닥도 수급을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같이 주셨고요. 박재민 팀장님께서는 수급 분석과 더불어 전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외국인들 수급 잘 보고 금통위 결과 그리고 주 후반 중반쯤 나올 중국의 물가 지표도 같이 챙겨보자라고요. 네, 이런 의견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또 다른 전문가는 얼마나 공감을 표시할까요? 전문가 공감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체크해볼 전문가는요, JB스탁에 계시는 박소영 연구원님이 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네, 저도 뭐 두루두루 중요한 말씀들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금통위 금리 인하 기대와 화학주 등 낙폭과대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한 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또 우선시 되는 거는 목요일에 있을 때 금통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한껏 높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중수 춘재가 지금 또다시 동결을 얘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동결과 인하에 대한 의견은 팽팽한 상태이고요.
최근 집계되는 지표의 부진이라든지 3대 산을 금통위 의사록 공개와 또 ECB에서 기준금리 인하 등을 재료를 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포기되지가 좀 않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뭐 어느 한쪽으로 확신을 갖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좀 싶습니다. 오늘 태양광주를 중심으로 화학주와 철강주 같은 소재주들이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3%대의 상승도, 롯데케미칼은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거라는 소식에 불구하고도 7%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재주의 반등 없이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 2,000포인트를 뚫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승 이유를 좀 들어보자면 유가 상승 등 대환경 등이 좀 긍정적으로 전개됨에 따라서 저가 인식이 좀 부각이 되고 이제 납품과대에 대한 종목이 상승이 되고 있느냐인데 이제 지속이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고용지표 개선과 또 유럽과 인도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지표가 호전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중국 수요도 지금 1분기 부진 영향으로 인해서 2분기에는 다소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은 유가에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소재주는 중국 경기 회복이 선행이 되어야 추세적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을 이르기에는 지금 이번 주 무역 소비 지표에 초과가 좀 세워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재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지만 리스크는 있다는 점을 좀 꼭 염두에 두시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 단기 트레이딩을 좀 대응을 해보자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하필이면 이제 반등이 이어질까 말까 궁금한 사이에 이번 주 중국 지표가 나오니까, 그나저나 주말에 나온 미국의 고용 지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팀장님만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5월에는 주식을 팔라라는 격언도 있지만 이번 달에는 그 격언을 좀 피해갔으면 하는데요. 이번 한 주 수급은 증시에 좀 중립 이상의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초반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 부재와 또 2주간의 반등에 따른 차익실현 압박으로는 2,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는 조정론이 약화가 되면서 고용지표 또한 호재가 나오면서 증시가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 오늘 우리장도 출발이 좋은 상태입니다. 수급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수급은 약하지만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이 좀 들어와주면서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대세이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코스닥 실적 시즌이 진행함에 따라서 중소형주의 과열 부담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실적 우려가 여전히 되고 있는 섹터인 게임주나 엔터주나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은 단기 차익 실현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 주에는 낙폭과 대한 대형주로 매기가 쏠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실적 좋은 IT와 가격 메리트가 좋은 자동차주, 전차주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다시피 소재주에도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순환매 장세로 인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중소형주 쪽도 경기 민감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끝으로 오늘장 관심주 하나 공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오늘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게차와 굴삭기용 부품과 같은 건설기계 장비의 필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주방구 전문 제조업체는 동해금속이라는 그 기업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로럴 크레인용 트랙슈 세계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경기 둔화와 건설기계 쪽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편다 변화를 통해서 좀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건설기계 기업들이 이제 국내 부품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해금속 역시 매출이 대부분의 수출 기업이 따라서 수혜를 좀 많이 이뤄냈고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지금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엔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피해를 보았지만 동해금속 같은 경우에는 주요 매출처가 전 세계 탑3에 들고 있는 일본의 히타치 건기라는 그 기업의 공급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히타치 건기에 대한 그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에 기존 일본 3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물량을 점차 동일금속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80% 물량을 확대할 계획으로 물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그 동일금속의 수익성 개선 역시 좀 이뤄질 것으로 엔저 현상의 유일한 또
그 수혜주로 좀 꼽힐 수가 있겠습니다. 히타치 건기 장기 전략에 따르면 초대형 굴삭기 트랙슈 사용량은 내년까지 연평균 25% 상승을 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서 동해금속의 생산계가 또한 월 30% 이상 증가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경기 회복에 민감한 업황이고 또 전방 산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 역시 힘을 좀 많이 보이지 못한 상태였지만 부채 비율 27%, 현금성과 장단기 금융자산 300억, 또 퍼가 7배가 안 되는 저평가 종목으로 지난주 주봉 15,000원의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면서 지금 수급도 양호하고 신규 매수의 기회로 또 추가 상승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매수들 지금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밴드를 한 15,000원에서 15,300원 정도에 걸어주시고 체결을 받으시라 말씀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선보다 조금 밑에 14,000원 부분을 좀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이 매수하기 시작한 그 라인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잡아주신 것 같아요.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 동일금속 소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진의 차트 민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방문을 했는데요. 자, 얼마나 좋은 소식을 안고 돌아올지 참 궁금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또 기성공단이 완벽하게 7명이 다 또 귀환을 해서 한 명도 안 남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의 지수 자체는 코스피랑 코스닥 비슷한 수준의 한 0.5% 정도씩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꾸준하게 반등을 주고 있고, 자, 목요일날 만기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조금 못 가는 걸까요? 자, 꾸준하게 그래도 반등을 주고 있는 게 긍정적이긴 합니다. 자, 외인들의 매수 상황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그래도 외인이 장중에 매수가 좀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00억 이상 외인들의 매수 기간과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굉장히 이뻐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있죠. 모멘텀 자체가 ECB 금리 인하를 하면은 항상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6조 이상의 매도세가 연속해서 나왔을 경우에 다시 외인의 매수가 들어왔고, 서서히 지금 뱅가드 물량 자체가 지금 한 거의 70% 정도가 빠져나간 상태인데 30% 정도면은 기관들이 서서히 소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꾸준하게 다시 한번 지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 자, 뱅가드 물량 5월, 6월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꾸준하게 조금씩 매도가 나와주고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다시 한번 돌아와 준다면은 서서히 반등을 주지 않을까. 외인들의 매수세가 조금밖에 안 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뱅가드 물량 때문이죠. 자, 매수세로 돌아오는 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점 확인하시고서 지수 반등 줄 수 있겠다. 이번 주는 꾸준한 매수 찬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차트 미인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 상황부터 보고 갈게요. 지난번 추천했던 종목들 세 종목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한 종목이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보고 가겠습니다. 자, 테라세미콘이 매수가가 21,2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 오늘 장중에 21,900원까지 가주면서 3.3%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포스코아이시티가 지금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진기업도 꾸준하게 지금 그래도 상승해줘서 약간 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적 승수가 46전 34승 12패를 지금 기록 중입니다. 네, 꾸준하게 계속 승 올려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종목 포스코아이시티랑 유진기업은 홀딩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역시나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최근에 IT주가 좀 관심이 많고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 관심 있는 업종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거 같아요. 저는 층간소음이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이제 제도적으로 정부 쪽에서 나와준다면은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자, 애강리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애강리메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자체가 크진 않은 종목입니다. 코스닥 종목이고요. 한 500억 정도 되는 큰 종목은 아닙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일단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서서히 흑자 전환을 해주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고, 층간 소음에 대한 규제 또 이게 나와주면서 모멘텀까지, 테마성까지 띄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 중국 시장과 더불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 애강리메텍의 수혜, 또 PB 파이프와 더불어서 동남아 쪽에 있는 공장들 끊임없이 지금 준공이 거의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큰 규모의 매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강리메텍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도 새롭게 바닥을 다지면서 한번 꺾였다가 다시 한번 서서히 올라가지고 있는 흐름인데, 제가 기술적으로 차트의 흐름을 말씀드릴 때 이런 부분 체크해드려요. 자, 전 고점 대비해서 라인을 쭉 이어오다가 이 라인 자체를 지금 동그라미를 한번 쳐드려볼까요? 뚫고 올라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뚫고 올라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시도했고요. 21선 위를 지금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 나와줍니다. 이 흐름에서 지금 바로 보이는 선 위, 바로 이 자체가 61선과 121선 라인인데, 이 라인 자체를 조만간에 한번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수급적으로 시가총액 1000억 이상이 되는 순간 기관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서서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자, 국민주 SK하이닉스를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박스권 내에서 최근 거의 한 며칠인가요? 한 2주 정도 박스권 횡보 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한 29,000원대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SK하이닉스를 주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최근에 완벽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박스권 돌파 초입 부분에 해당하는데, 기관들의 우선 평균 단가 자체가 최근의 흐름 자체가 29,000원 부분이란 말이죠. 자, 수급적으로 체크해 볼까요? 자, SK하이닉스 수급을 상황을 살펴보자면요. 지금 기관들이 지금 며칠 연속이죠? 지금 5일 연속 들어와주고 있고요. 외인이 뭐 이틀 연속 매도 나오고 있지만서도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꾸준하게 기관들이 매수 물량을 잡아먹고 있고,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기관들의 평균 단가, 꾸준한 기관들의 평균 단가를 말씀드려보자면은, 이 전에 박스권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도 3월달부터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작은 박스권이고, 이 박스권에 다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29,000원 정도란 말이죠. 그럼 29,000원 정도에서는 충분하게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겠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수익이 1% 초반대이기 때문에 반등을 줄 확률이 또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 가능성 뚫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한번 올라간다면은 지금 최근에 한번 3만원까지 도달했다가 떨어졌었는데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차트를 크게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왜 종목이 왜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죠? 바로 그 전에 작년에 2012년 초에 보여줬던 바로 그 고점 라인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 라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금만 있으면 이 라인 부분 지금 실적 양호하고 2분기 실적도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2분기 실적까지 긍정적으로 나와주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준다면은 지수와 상관없이 한 번 더 반등을 주면서 그 전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죠? 35,000원, 6,000원 부분이죠. 이 라인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애플이 삼성 제품 안 쓴다고 하는데, SK하이닉스 쪽으로도 비중이 좀 더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뭐 대만 거 쓴다고 하지만서도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신다면은 좀 긍정적일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SK하이닉스랑 애강리메텍이랑 어떤 걸 좀 골라볼까요? 자, 오늘 저는 작은 거 해볼게요. 애강리메텍을 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좀 더 정부의 수혜주로서, 층간소음에 대한 수혜주, 지금 부동산 정책 완화에 대한 수혜주로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중국 쪽에서도 지금 자금을 또 한번 풀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분이 얼마냐면요. 자, 현재가가 한 1,680원 부분인데요. 1,680원에 저희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1차적으로 한 3% 정도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적으로는 좀 더 크게 보자고요. 우리 한 2,000원 정도까지, 전고점에 해당하는 2,000원 정도까지 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3% 가능한 종목이고, 2차 2,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하게 좀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3% 올라봤자 순식간입니다. 이 종목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애강리메텍 말씀드렸고요. 50승 한번 빨리 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준의 차트 뮤인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970선 중반대, 제가 아까 상승폭을 조금 줄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라인대 걸려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서 567.95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 급반등했었던 중국장이 막 열렸다고 하는데 참고로 오늘까지 일본 증시는 휴장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중국장 분위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에 계시는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급반등하면서 2200을 상해 조합이 되찾았더라고요. 이번 주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오늘 일단 출발 분위기부터 살펴주시죠. 예, 오늘 또한 출발 분위기 좋은 모습입니다. 현재 0.66% 상승한 2220.51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급 반등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RQP를 통한 2천억 위안이 증시에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위안화로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 적격 투자 한도 자금이 2개월 동안 중단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러한 RQP에 대한 한도 심사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시중에서 자금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시의 상승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북경 같은 경우 4월 기준 주택 거래량이 전월 대비 90%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지금 부동산에 대한 긴축 기조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주택 구매자들이 관망세가 이러한 흐름을 이어져 나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긴축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둔화로 인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2%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3월에 비해서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둔화와 물가 상승세의 안정에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은 통화정치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큰 우려감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발표했었던 중국의 비제조 PMI 지수 또한 54.4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꾸준히 이러한 긴축 기조를 이어져 나올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한 RQP에 대한 부분을 RQP에 대한 부분을 이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2200선 내외의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2200선 안착 이후 다시금 상승세를 이끌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 시초가 공략주였죠. 크루셜텍 리뷰해드립니다. 자, 휴대기기 입력정 전문 기업인데요. 특별히 옵티컬 트랙패드 OTP라고 하는 제품의 원천 특허를 확보해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문인식 기능이 추가된 이 옵티컬 트랙패드 BTP라고 하는데 이 제품의 매출이 아마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 실적 기대감도 있고요. 특별히 이제 작년에는 한 80억 정도 순이익 측면에서 적자였는데 올해는 500억 정도 순이익이 나면서 터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4월 말에 기관 그런 종목이 많이 유입된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차트 한번 보여드립니다. 오늘 시초가에게 공략이 됐다면은 아마 공략 가격은 14,850원이 될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서 3% 공략 종목이었다면 3% 정확하게 아마 수익이 나시고 현금화 되셨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룰이 바뀌어서요. 그냥 시초가 대비 플러스 3% 기계적으로 이제 목표가가 나온 게 아니라 15,500원, 15,600원까지 보자고 하셔가지고요. 지금은 뭐 승패 종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도달도 아니고 손절가 터치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가까지 아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더 상세한 이 크루셜텍에 관한 AS는요. 내일 시초가 공략주 시간에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